특히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자기네들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위만 가지고 권력만 행하려고 하잖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은 거야. 지금 대한민국 보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을 정치인들 보라고요. 어떤 놈 하나 올바른 놈이 없잖아요. 권력만 누리려고 하지 자기네들이 해야 할 일은 안 하잖아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적 욕심을 차리잖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이재명이라는 자, 김현지라는 여자. 김현지라는 여자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이미 자유우파 유튜브에서는 특히 가로세로에서 김세희 대표라고 그분하고 또 지금은 이제 세상에 없는 그 누구지? 그 기자하고 또 강 변호사, 강용식인가 그 변호사하고 셋이서 그 얘기 다 했어요. 김현지라는 여자. 응? 이재명과 관계, 변호사 시절 때부터 성남에서 응? 어떤 여자라는 거 다 얘기했어요. 그때 언제야 벌써 한 4년 전이네. 그게 벌써 한 3년 됐잖아요. 3년이 넘었지. 그게 그때 이미 세세하게 얘기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 변호사 시절 때부터 만나가지고 성남시장 2번 할 때 그런 짓거리하고, 그러니까 김현지가 참 무서운 여자고 비밀에 있는 여자다. 이재명의 여자 얘기하면서 김부선도 얘기했고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어떤 언론이고 그걸 안 받아주더라고요. 가로세로에서 한 거를. 근데 이제 터진 거야. 이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요. 그걸 어떤 여자라는 거, 김일성 주사파라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우리 벌써 3, 4년 전에. 근데 언론이 받아줘야 매일 언론에서 안 받아줘. 파워치지도 않아. 지금도 안 파워치잖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지금 탈이 난 거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만 무식한 거야. 그러니까 왜? 저 가짜 언론, 민노총 간첩 집단이 장악한 저 MBC, JTBC, KBS, YTN, 연합뉴스, 우리나라 언론사 다 민노총, 김일성 주사파들이 다 장악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당에 불리한 거는 안 해주잖아. 뉴스로. 보수의 탈을 썼다는 TV조선 채널 A에서조차도 안 해. 조선일보에서도 안 해. 동아일보에서도 안 해. 중앙일보에서도 안 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고 지낸 거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이런 거예요, 벌써. 이런 거. 그래서 이 권력자들이 저렇게 사적인 것만 국민에게 이득을 돌아가는 걸 해야 되는데 국민에게 이득을 돌아가는 거 안 하잖아. 이재명이가 지금 더불어당이 지금 난리 난 게 또 뭐가 있어요. 지금 더불어당에서 9월 20 며칠인가 지금으로부터 한 1주 전인가 2주 전에 그때 막 그냥 그 1주 전이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뭐 구속 기급 체포하고 김현지 막 사건 그거 덮으려고 했다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더불어당에서 뭘 발의를 했어요. 그것들이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뭐가 난리 났어요. 이건 좌파 우파고 이거 따질 거 없이 다 난리 났어. 지금 여초에서 그 엄마 맘카페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뭐가 난리가 났냐. 더불어당에서 뭐를 발의했냐면 앞으로 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가 다 중공에서
오는 예를 들어서 라면을 만든다든가 뭐 새우깡이라든가 무슨 과자 같은 거 만들 때 거기 여러 가지 재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과자 같은 거 만들고 음식 만들고 하는데 특히 뭐 고추장, 된장 이런 뒤에도 중공 거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중공산이 양념 하나라도. 그래서 나는 여태까지요. 나는 과자를 산다든가,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여러 가지 이런 음식 살 때요. 그걸 보거든요. 어디에서 만들었나? 국산인가? 아니면 재료 중에서 미국산이 들어갔나? 캐나다산이 들어갔나? 일본산이 들어갔나? 어디산이 들어갔나? 근데 보면은 중공산이 들어가 있으면 나는 무조건 안 사요, 그거는. 뭐든지 안 사요. 왜? 더러워서. 여러분들 봤잖아요. 뉴스에서 가끔, 맥주에다 오줌을 싸는 거, 배추김치를 담는데 그냥 더러운 발로다 막 집 밟는 거 봤잖아요. 그리고 또 뭐 만드는데 또 침을 뱉는 거 봤잖아요. 먹지도 못하는 기름 같은 거 막 넣어갖고 하는 거 봤잖아요. 얼마나 더러워.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어느 나라에 들어갔는지 그거 보고서 중공산 들어가서 무조건 안 사요, 나는. 그런데 지금 더불어당에서 발의한 게 뭐예요? 2주 전에. 국적 표시 안 넣은 거를 발의를 한다는 거야. 그래갖고 지금 맘카페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맘카페는 누가 장악했어요? 좌파 엄마들. 그 좌파들까지도 더불어당을 믿어주고 평생을 더불어당만 찍어온 그들까지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뭐예요? 다른 것보다도 우리 애들한테 또 학교에서 공무원 세계에서 아예 표시 안 하는 법을 이번에 발의했잖아요. 그리고 10일 동안 저기도 한데, 여론을 보는 거죠. 이제 막 반발이 심하면 이제 안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를 공산화하는 거, 중공에 좀 다 먹히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더불어당을 지지하더니 지네 자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그걸 먹을 생각을 해봐봐요. 직접적으로 먹잖아. 이제 자기네 자녀들이. 좌파들까지도 이제 먹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내 자식한테 이거 직접적으로 먹는 건 안 돼. 이래갖고 지금 맘밖에서 좀 난리가 났다니까요, 지금. 왜 그래요, 지금 더불어당에서. 중공산을 들여와야 되는데, 중공을 경제적으로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자유 우파에서 중공하고 끊어야 되고, 교리를 끊어야 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다른 선진국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중공이 지금 뗐다가 하면 자초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중공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공으로 가서 그 중공 속복이 돼야 되는데, 중공 쓰러지면 안 되잖아. 중공 쓰러지면 어떻게, 누가 쓰러져? 김정은이가 이제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김정은 안 망하게 하려고. 중공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서 지금 무비자도 나온 내년 6월 전까지요. 내년 6월 달이면 뭐가 있어요? 지방선거. 그 전까지 지금 무비자로 3천만 명을 지금 오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와서 투표를 해줘야 되니까. 보궐선거 때 봤잖아요. 중공인들이 투표하고 자기네 SNS 올리는 거. 중공이 다 개입해갖고 지금 이재명을 지금 만들어 준 거잖아요. 중공이. 원래는 김문수가 당선이 54%로 됐는데, 그걸 뺏어다가 이재명이가 48.9%인가 뭐도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맘카페에서 그게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자기네 아들, 딸들이 그걸 먹어야 되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 국적을
어디서 나왔는지 양념 하나라도 국적을 보고서 아 이거 중공 거 들어가면 안 돼! 그랬는데 그걸 한다 하니까 그것도 법으로 만든다고 하니까 맘카페에서 난리가 난 거야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뿐인가요 지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이런 해독당원들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고 했지만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 새끼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야. 무거운 짐을 학생들에게 지어놓고 백성들에게 지어놓고 자기네들은 헤헤 하고 다니는 거야. 좀 있으면 이제 밑에 나오는데 랍비라 칭함을 받는 걸 좋아하고 랍비가 뭐예요? 선생님이잖아요. 시장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상석이 앉는 걸 좋아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2절에서 그거예요. 이들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유전을 따라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유전이잖아요. 모세의 교육, 여호수아가 가르쳤던 교육, 또 뭐야 사사들이 가르쳤던 거, 그 다음에 대언자들이 가르쳤던 거, 사무엘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야, 이런 사람들이 가르쳐온 그 유전이 있잖아요, 유전.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자리에 이들이 앉아서 행할 것은 행하지 않고, 누릴 것만 누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응? 그 자리를 차지했으면, 누구든지 관직을 차지했으면 관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잖아. 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들은 안 했다는 거예요. 권위를 내세우며 권력만 누린 거예요, 이들은. 응? 그렇게 율법으로 누르고 백성들에게 누르고 해놓고 자기네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게. 응? 그리고 또 진짜 이 유대인들은요, 뭐가 있었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주일날, 우리는 주일이죠. 그들 안식일날, 토요일날, 그 유대인들은요, 지금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이 지금 있으니까, 유대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는 아직도 98%가 없잖아요. 95%가 없네. 95%가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며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거든요. 지금도 토요일날. 그들은 토요일날 엘리베이터 그거 누르는 것까지 안 누른다잖아요. 그것도 일이라고. 그런다니까? 지금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선생이라 불리는 걸 좋아했고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고, 응? 그래서 바로 이들은 상석이 뭐예요? 상석이 예를 든다면 상석이라는 거는 어디 갔을 때 왜 그 무슨 행사에 가잖아요. 무슨 행사에 여러분들 행사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들이 뭐 초청을 해갖고 가잖아요. 아니면 뭐 대통령 그 취임식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무슨 그 3.1절 날 뭐 하는 날 왜 그 거기 참석해갖고 뭐 당시에 대통령이 무슨 연설할 때 그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여기 그 이름 붙여 있잖아요. 여기는 누구누구 자리라고. 응? 그러니까 거긴 누구도 못 앉아.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는 그 장관들이라든가 뭐 당 대표라든가 뭐 하여간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그게 상속이에요. 그게 상속. 응? 그런데 앉는 걸 좋아하고 또 여기 이제 성구함도 나오는데 이제 성구함 이제 밑에 나와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어떤 사람의 자리가 중요한가 있어서 이들은 그 상속만을 골라 다녔다. 골라 앉았고 또 모세의 자리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가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 누릴 것만 누렸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리에서? 모세의 권위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는 왜 너희들은 그런 자리만 골라 다니냐? 왜 대우받는 걸 좋아하냐? 응? 왜 선생이라 하는 걸 좋아하냐? 지금 이 소린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은 스스로 모세의 권위를 계승했다고 자처하며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가르치는 대로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3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 3절에서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활을 예리하게 통찰하여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거. 말로는 했지만 행함이 없는 거, 행동하지 않는 거,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인격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다. 3, 4절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3,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고함의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6절에 잔치의 맨 윗자리와 회당에 으뜸가는 자리와 7절에 보니까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하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5절, 6절, 7절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석이 앉는 걸 좋아한다잖아요. 상석이 앉는 거. 응? 자기들은 5절에서 응?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하고 뭐예요? 인본주의잖아. 인본주의. 신본주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본주의.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했다고 지금 5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신앙적인 면에서 선생의 결격 사유가 되는 거잖아. 이게 가르치는데 자기들은 안 해. 행동으로 안 해. 말만 지적이요. 청산유수처럼 이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저급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요. 지적인 면에서 선생의 자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르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격과 지혜를 갖춘 그런 행동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인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온전하게 하시고자 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치는 거 겸손하게 가르치고 행동하는 거 가르친 대로 하고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가르친 대로 너희들이 행동을 하라. 그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중적인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금.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킬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안 했다. 4절에서처럼 무겁게 짐만 지웠지 자기네들은 행하지 않았다. 지금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들은 정작 그들 자신은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을 행하지를 않았고 관심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율법의 본 정신의 인과 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의도 버리고 신도 버리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1계명에 2계명에 막 50개씩 100개씩 만들어서 30개씩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고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일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대교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탄 거야. 근데 이 사람 눈치 말고 항상 보는 거야. 서로 그렇게 하다가 지는 사람이 이제 누르겠죠. 그게 일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언행일치가 돼야 된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내면을 통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냐고요. 인간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지금. 응?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운 후 자기들은 어떻게 했다? 안 했다. 4절에 짐들을 묶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4절에 나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되는데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교훈을 가리킨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무거운 짐이나 지우고 자기들은 그 율법의 1.1획도 행하지 않았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율법의 1.1획도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겠대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겠어요. 왜냐?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고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1.1획도 안 없어지고 차라리 이 세상이 없어질전정 다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오로지 인정받았어. 그 왜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친구들끼리도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안 해. 불친절하고 아무것도 안 해. 직장에 다녀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직장에도 다녀보고 했는데, 그 집 주인, 아니, 그 가게 주인이 있을 때나 사장이 있을 때는 막 진짜 막 열심히 해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요. 근데 사장이나 그 가게 주인이 없을 때는 안 해. 속과 겉이 다른 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주인이 있던 없던, 사장이 있던 없던 내 일이니까, 내가 맡은 일이니까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해요. 있거나 없거나 보거나 안 보거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세상 돌아가는 이치예요. 원리예요. 그게. 근데 안 하는 게 그게 맞는 거냐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실천하기 힘든 바로 그런 것을, 교훈들을 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도 자기네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다. 실천하지 않았다. 이것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벼운 짐으로 바꾸어 쉬게 하시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말씀은 가볍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볍고 지기에 편하다. 그러나 우리의 십자가는 무겁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21세기를 사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 무거운 짐을 지우는 곳이라면 그런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게 함으로써 가볍고 편안한 걸 누리며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다니지. 무거운 짐만 져봐봐요. 교회를 어떻게 나가? 교회를 나가는데 설교 때마다 헌금하라, 또 뭐해라, 이것 헌금, 저것 헌금, 이것 내라, 이거 해라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돈 없는 사람들은 못해. 5절에서 보니까 행위를 하되 곧 성고함에, 그들은 성고함에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경문을, 성고함을 넓힌다. 폭을 넓힌다. 이게 이제 뭐냐면 경문이 있는데, 이 경문이 뭐냐면 가죽으로 만든 상자인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율법 중에서 율법에 중요한 율법 4기절이 있어요. 그걸 그 경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넣어갖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왜 그 시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님께서 이마에 붙이고 외우고 허리띠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갖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그 상자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남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교만이죠. 나는 이렇게 하고 다닌다. 이렇게 외우고 이렇게 잘 하고 다닌다. 이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고, 성구함에 보라는 거죠. 자랑하는 거죠. 그거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경문을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게 이재명 통일부가 북한 사이트 60여 개를 차단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이 노동신문은 일반 자료로 전환하고 이제 탈북민이라는 표현을 북향민으로 이제 대체해 나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탈북자분들께서 이 용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국회에서 직접 예. 탈북민분들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 하나를 좀 제보를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이거를 광화문에서 봤는데요. 예. 광화문에 조선 대사관이라고 하면서 예? 그리고 북한 대사관 자리를 미리 본인들이 만들어놨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제가 찍어왔는데 이게 말이 돼요 지금? 네, 지금 이 핸드폰이 없네. 그 사진을 지금 찍어놓은 것도 예. 있는데요. 지금 광화문에 이미 붙여놨습니다. 그러면서 북조선 대사관이라고 본인들이 만들어놓고요. 그걸 공개적으로요? 네. 그냥 뭐 아주 크게 그냥 설치를 해놨어요. 개그나 코미디가 아니라 네, 광화문 길 건너면 바로 있는 지금 그 공터로 만들어놓은 거 있죠. 예. 그 박물관 바로 앞에. 예.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하면서 평양에 한국 대사관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예? 이 자리는 조선 대사관 자리 이렇게 딱 적어놨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제가 그걸 보고 주말에 제가 미술관을 갔다가 예. 현대미술관 다녀오는 길에 그걸 보고 이게 참 평화로운 마음으로 미술관 갔다 오는 길에 분노가 너무 차올랐었는데요. 이 우리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보여준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잠시만요. 제가 사진 바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거 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네. 어떤 단체에서 어떤 의미로 어떻게 했는지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 광화문의 북조선 대사관이라는 거는 이거는 저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이건 완전히 정말 이건 비상식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정부가 허용하지 않고서 거기서 이 정도 수준의 설치는 못할 것 같고요. 구조물을 제가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뭐 저거 아닐까요? 뭐 연기 뭐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세트 같은 네, 저는 그런 거거나 단순 시위 뭐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아니에요? 네,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제작진에게 그러면 이어서 이거 말씀드리면 예. 보세요. 이게 이 사람들이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신문을 일본 자료로 전환을 한다거나 예. 북한 관련해서 사이트 해제하고 방송 개방하고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북향민으로 하면서 예. 안보의식 흐리게 만들고 그리고 광화문 앞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객들도 오가는 그 자리에 예. 지금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놓았단 말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조선 대사관에서 괄호치고 북한 대사관이라고 따로 또 적어놓기까지 했고요. 예. 그리고 거기 지금 깃발 같은 것들 제가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남북이 하나 되어 뭐 이런 것들 깃발 지금 다 깔아놨습니다. 네. 광화문에 지금 광화문 광장이 오염되어 있어요. 완전. 지금 저건가요? 네네, 제가 찍은 건데요. 그 밑에 조선 대사관이란 사진 이것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사관, 평양, 조선 대사관 하면서 지금 이것도 평양에 한국 대사관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예. 조선 대사관 하면서 괄호치고 밑에 북한 대사관 이러면서 서울에 그러니까 지금 저 박물관 앞에 공터 만들어 놓은 데다가 만들겠다라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닫아놨어요. 저 깜짝 저거는 놀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헌법에도. 그렇죠. 북괴입니다. 그런데 한국 대사관을 평양에 탈북 넣는다? 저건 아예 자체가 헌법 위반이 있는데. 네, 탈북민을 북향민으로 바꾼다는 것도 여러분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면서 언어를 통해서 또 프로파간다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것도 예.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괴뢰 세력입니다. 예. 근데 그 세력의 본질을 흐리고 정상국가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이재명 정부인 거고 예. 민주당 세력입니다. 이거는 이재명 때 처음 한 게 아니고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쭉 이어왔고 이재명 때는 이제 더욱더 노골적으로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저 저렇게 사진이군요. 해놨어요. 네. 조선대사관, 서울의 조선대사관을 만든다. 네.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거 빨주노초로 되어 있는 것도 보면 또 어머. 무지개도 넣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남북한 국민 모두가 찬성할 때 국교 정상화 2100년까지 목표 뭐 저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남북한이란 표현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과 북괴입니다. 한국과 북괴입니다. 남북이란 단어를 쓰게 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 사상을 지배하는 건데요. 마치 정상국가인 것처럼 북한을 인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이란 표현도 쓰지 마세요. 한국이라고 하시고 대한민국이라고 하시는 게 맞고 북한은 북한, 북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조선이라는 것도 북한이 스스로 북조선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선에 대한 미화하는 여러 가지 문화 선동을 하는 것도 북한에 대한 미화와도 맥이 닿아 있습니다. 노스코리아, 북한 자기들이 원래 외교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내적으로만 조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저 내적으로 쓰고 있는 저 단어로 대사관을 표현했다라는 거. 여기 밑에 글자들도 보면요. 예. 1차 목표 2060년, 70년, 80년, 90년, 5차 목표 2100년. 이 사람들이 지금 2100년까지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반국가 세력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게 바로 저기가 허용하지 않으면 뭐 구조물 설치할 수 없고 저기 민속박물관인가 그 박물관 있잖아요. 예. 박물관 바로 앞에 마당에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허. 박물관과 함께 설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물관에도 무슨 남북한 화합 이런 거 깃발 같은 게 좀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한번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2040년에 시험제도 없앤다고 하셨죠? 2040년에 어떤 시절인 줄 아십니까? 어떤 시절? 저희가 586의 자식 세대인데 예. 저희 90년대생들 때부터 입시제도와 기회의 사다리가 완전히 다 무너졌거든요. 예. 2040년은 저희가 자식을 낳는 586의 손주 세대입니다. 그때 시험제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어요, 대입에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세습 계급과 세습 기득권을 공고히 하겠다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 그렇게 읽어야 되는군요. 네, 국민들의 자유를 발묶어 준 다음에 본인들은 저런 거 60년, 2100년까지의 10년 단위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는 신호로 저는 보입니다. 뭐 어떤 단체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보여지는 걸로만 봐서는 매우 지금 적절치가 않은 그런 그리고 우리 네, 헌법에도 굉장히 튼튼한 구조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설치를 그냥 뭐 그 가벽으로 한 것도 아니네요. 네, 이게 단순히 최구조물로 시위 집회 피켓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예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네요. 판넬. 완전 구조 설치물이 만들어진 건데 와 이거는 한번 좀 저희가 정확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자분들도 취재를 좀 해주셨습니다. 뭐 퍼포먼스로 그냥 뭐 이렇게 만든 것인지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건 정확하게 저희가 좀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